창밖에 서있는 의문의 여성. 엄마 친구의 무당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 같이 알아볼까요? 이번 편은 혼자 있을 때 밖에 나타난 의문의 여성 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창밖에서 자기를 쳐다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삼 년 전 지금과 같이 엄청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고3이었던 저는 온 가족과 휴가를 떠나던데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집에 남아 오늘 하루만 놀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밤새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척 더웠던 터라 에어컨은 좀만 키라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에어컨을 빵빵 틀어놨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보니 슬슬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에어컨을 너무 오래 켰다는 생각이 들어 에어컨을 끄고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웠던 날씨였던 터라 금세 또 집안이 후끈후끈해지더라고요.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 에어컨을 다시 킬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낮부터 너무 오래 켜놨다는 생각이 들어 관뒀습니다. 당시 방에 있던 창문은 방충망이 틀어져 굳게 닫아놨는데 결국 더위에 지친 나머지 모기가 들어오던 곱등이가 들어오던 그냥 창문을 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층이었던 저희 집은 제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화 소리도 바로 귓속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큼성큼 창문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창문을 딱 여는 순간 오르막길 위에 어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입는 색깔이 화려하고 희한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장을 한 건지 매우 창백하고 새하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폭탄을 맞은 마냥 아무렇게나 틀어져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눈이었습니다. 화장을 잘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눈길을 피할 틈 없이 확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모든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몸이 굳더군요. 그렇게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로 도망가 TV를 켜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와, 그렇게 더웠던 게 싹 사라지고 온몸에 소름이 자꾸 돋는 게 그렇게 공포에 떨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점점 마음이 가라앉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신이라고 확신하고 단정지었는데 너무 선명한 모습이나 그래도 뭔가에 질적이진 않았던 분위기가 그냥 미친 여자인지 아니면 옷차림을 보아 무속인인지 하는 그 존재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고 소름 끼쳤던 건 그런 모습을 한 여자가 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 집을 창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창문! 창문을 닫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충망은 뜯어지고 1층이라 맘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미 들어와서 내가 방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제 방에 들어가면 못 볼 꼴 당할 것 같은 기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나는 생각과 공부통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긴 프로그램을 찾으며 TV를 보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제 방 쪽으로 향해 누구라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고 눈만 말똥말똥 뜬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TV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제 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 작은 알갱이들을 땅바닥에 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말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큰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고 드디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는 큰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 난 것 같아. 혼자 있는데 큰일 날 것 같아. 제발 빨리 좀 와줘! 말하고 새벽 4시가 다 돼가던 때 민폐를 끼쳤습니다. 큰엄마는 제가 그러니 잠에서 확 깨셨는지 진정하라고 바로 가겠다고 조심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문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큰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막 잠에서 깨신 모습으로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많이 놀란 얼굴로 들어오시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두 분께 곁에 있던 일을 대충 설명해드리니 곧바로 큰아버지가 제 방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큰엄마와 저는 약간 겁에 질려 뒤에서 큰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신 큰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저 여자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계셔서 용기가 났던 터라 전 조심히 방에 들어가 창 밖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창 밖에서 제 방을 노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놀랐지만 한편으로 안심이 된 게 일단 귀신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다시 창문 쪽으로 가 그 여자에게 당신 뭐야? 하면서 큰 소리로 물었고 그 여자는 말없이 큰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약간 움찔하시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하냐고? 하면서 나중에 신고한다 협박까지 하며 여자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2, 3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줘도 지랄이야.
그러더니 획 하고 가더군요. 그 여자가 멀리 사라지니 그때 제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큰아버지께서 이거 소금 아니냐 하는 소리에 저는 살짝 주워서 맛을 보았습니다. 역시 소금이더군요. 아까 들리던 후두둑 후두둑 소리의 정체는 그 여자가 창밖에서 던지는 소금이 떨어지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사라졌고 저희 셋은 이게 과연 뭔 일일까 하는 궁금증에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여러 추측을 냈지만 결론은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흘러 차차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다녀오시더니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친구 중에 무당이라는 애가 있거든. 오늘 동창회에 걔가 나왔길래 네 저번에 있었던 그 일 있잖아. 그 이야기 해주니깐 글쎄 걔가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네 아들 그 여자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 무당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주변에는 가지각색의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서성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거의 사람한텐 해를 끼치지 않지만 몇몇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귀신이 있다고. 이런 존재들은 개인적인 원한과 관계없이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해를 끼쳐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 나쁜 귀신이 그때 당시 제 방 창문 쪽으로 들어와 제게 해를 끼치려던 걸 그 여자가 그 귀신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고, 소금을 뿌린 건 귀신들이 소금을 싫어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때 저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오셔서 3명의 기에 눌려 그 잡기가 겨우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자가 떠난 거라고. 아마 안 그랬으면 그 여자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서 있었을 거랍니다. 오늘의 교훈 1 더하기 1은 창문